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FAQ 첫 시간입니다. 오늘 이 공중보건 FAQ 시작하면서 먼저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집중 받아보셔서 보시겠지만 문제 양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볼륨도 굉장히 좀 얇습니다.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라 여기에 한 문제 한 문제당 파생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문제들이랑 중복되는 것들을 제가 전부 다 추린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만, 그것도 최근에 나온 대표적인 문제들만 추렸기 때문에 문제의 수가 적은 것이지 절대로 양이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을 하시면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것들 쫙 필기를 하시고 적으시고, 필요하다면 제가 또 따로 또 핸드아웃을 만들어서 그런 걸 굉장히 지금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는 하나로 끝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얇은 거 하나로. 근데 아무튼지간에 필요하다면 필기할 양이 너무 많다거나 그것 때문에 이제 시간을 많이 허비하게 된다거나 하면 그 관련된 내용들을 핸드아웃으로 나눠서 들으면서 그러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좌는 우선은 제가 굉장히 하고 싶었던 그런 내용들인 게 뭐냐 하면, 인터넷상으로 전국에 있는 여러 수험생들이 수년간에 걸쳐가지고 궁금하다고, 안 풀린다고, 문제가 애매하다고, 여기 보시면은 겉장에 써 있잖아요. 체크해야 될 거, 최근 3년간 뭐 스터디 카페를 통한 피드백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장 주된 거는 그겁니다. 안 풀리는 것들, 헷갈리는 것들, 그리고 어떻게 답을 이 문제에서 뽑아야 될 건지, 그거에 대한 요령 같은 것들, 그 요령을, 그러니까 문제를 잘 읽고, 그리고 답을 유추해서 하나하나씩 지워나가고, 그 중에서 정답을 찾아내는, 그러니까 만점을 받기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수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과,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만점을 뭐 목표로 한다고 해서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기초부터 차근차근히 하나씩 반복해서 하는 그런 수업이 되도록 신경을 쓸 거고요. 주어진 시간이 뭐 남을지 모자랄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무튼지 간에 굉장히 알찬 그런 해설과 문제풀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준비를 해가지고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챕터는 교재에 있는 챕터와 비슷한 그런 분류로 나눠놨습니다. 이걸 그냥 무작위로다가 모의고사식으로 20문제씩 해가지고서 이렇게 쭉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그 나중에 찾아보기 쉽게 하려고 단원별로 좀 분류를 해놨고요. 그리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 문제집들은 거의 다 최근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구입하신 교재나 문제집에 중복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론 시간이나 이런 때는 그 문제만 심도 있게 이제 설명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그래가지고 이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시작할게요. 이제 우선 1장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이 문제가 2013년 4월에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 문제가 질문 랭킹 거의 1위입니다. 1위. 그러니까 거의 2012년인가 2013년부터 그 질문방을 운영을 하면서 그러면서 올라왔던 문제들 중에서 계속 루틴하게 올라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문제의 질문을 받기 싫으면 문제를 살짝 고쳐가지고 제가 올려놨으면은 질문이 절대로 안 들어올 텐데,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직접 보고 복원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 글자도 그 시험지에 나와 있던 내용과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정답 발표도 안 하고 문제 공개도 하지 않으니 우리가 이 중에서 답을 찾아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요 1번 문제의 해설을 달기 위해서 이 질병 예방 단계, 레벨 앤 클락의 질병 예방 단계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 문제인데, 이쪽에 대한 있는 거의 모든 문헌들을 다 찾아가지고서는 답을 뽑아낸다는 거죠. 이 질문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이게 그냥 매년 한 두세 개씩 계속 올라오는 문제고,
그렇죠. 수험생들이 바뀌면서 새롭게 문제집을 사서 풀다가 이거 이상한데 올리고 또 그 다음에 새로 이제 계속 로테이션이 되니까. 근데 이제 저는 계속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과목을 계속 그대로 하고 있으니까 또 올라왔구나 하고서는 이제 검색해서 갖다 붙이고 이게 귀찮은 게 아니라 이거를 한번 강좌에서 아주 그냥 진하게 한번 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 전국적으로 좀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 문제를 1번 문제를 넣었습니다. 자, 우선 1번 문제 보시면 질병 예방 단계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해놓고 아주 쉽습니다. 1차적 예방, 이 질병 예방 단계, 그 레벨앤클락의 질병 예방의 3단계는 1단계가 예방 접종, 환경 개선, 뭐 이런 것들이죠. 질병 발생의 억제, 예방 이렇게 됩니다. 해서 1단계는 핵심이 억제, 예방, 또 백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단계는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는 거죠. 뭐죠? 조기 진단, 조기 치료. 예. 치료자가 들어가면은 2단계로 보는 거고 3단계는 이거죠, 이거. 재활이란 말이지, 재활. 그런데 보기 1번 보시면 1차적 예방 단계는 기능성 장애 줄이기. 당연히 아닌 거죠. 그건 3단계에 해당하는 거니까. 얘는 질병 걸리기 전. 얘는 질병을 앓고 있는 중. 얘는 질병이 끝난 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 중, 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1번은 그러니까 틀린 거고 당연히. 그 다음에 2번 2차적 예방 단계의 질병의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맞습니다. 맞는데 3번을 보니까 3번의 3차적 예방의 재활활동, 사회복귀활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2번이냐 3번이냐. 그런데 3차적 예방에 일단 재활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3번으로 많이 이제 쓰신다는 거죠. 일단 2번 3번 같이 놓고 요때는 오지선다 했으니까 그대로 다 오지선다 보기를 다 넣습니다. 지금 문제집에 사지선다 오지선다 막 섞여 있잖아요. 지금은 다 사지선다로 바뀌었는데 오지선다도 그대로 원본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위해서 다 오지선다로 넣은 거니까 5개 중에서 하나를 추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4번의 사전 예방 단계 즉시 치료. 뭐 사전 예방 단계라는 거는 일단 없고 즉시 치료도 틀리고 5번의 3차적 예방 단계는 환경 개선 백신. 요거는 1차 예방에 속하는 거니까 1단계 예방, 1차 예방에 속하는 거니까 답이 아니고 그럼 2번하고 3번을 보는 건데 이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굉장히 헷갈려하고 내지는 그 저의 해설을 막 불신하고 막 그쵸. 보통 이제 그 질문을 올리면 제가 피드백을 해서 해설을 이만큼 달아놓고 하면은 해설을 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해설 중에 그 정답과 뭐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 하나 뺄 글자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문제가 이만큼이면 답변을 이만큼 다는 수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단 그 뒤에 피드백이 이렇게 되는 거였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피드백 전혀 없이 그냥 먹통인 그런 그 질문자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해를 못했나 보다 아니면은 해설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 보다 뭐 이런 갖가지 상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학원에 오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이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대하는 거를 첫 시간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첫 시간에 그 오리엔테이션 비슷하게 하는 그런 얘기 중에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겸손한 자세로 문제를 대해야 된다.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내가 많이 외웠던 부분들은 그냥 확 믿어버리고 이거는 틀림없이 맞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내가 뭘 알겠어. 나는 수험생의 입장이고 학생의 입장이니까 겸손하게 질문자가 출제자가 뭐를 원했을까 이거를 곰곰이 따져가면서 뭐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일단 답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해야 된다. 요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었거든요. 우선 2번은 너무나 맞는 거죠. 어떤 교재를 찾아봐도 2차 예방은 무조건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끝입니다. 그냥. 피리어드. 끝인데 3차적 예방 단계의 재활활동도 맞는데
사회 복귀 활동이라고 돼 있잖아요. 요게 좀 애매해서 요쪽 문제들을, 요쪽 문헌들을, 논문들을 그 역대 나와 있었던 옛날 뭐 한 30년 전서부터 그쵸, 한 30년 전에 초판이, 제가 배웠던 그 공중문화 교재가 초판이 나왔으니까 30년 더 됐나 보다. 한 40년 됐나 보다. 그쵸. 아무튼 그때부터 쭉 보면은 요게 사회복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 재활에서는 정상 생활로의 복귀하고, 요거하고 어감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걸리기 전에 주의를 하고 1차 예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걸렸단 말이죠. 근데 치료를 했는데 일단 기능성 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재활이라고 하는 건 기능성 장애 같은 게 생겨가지고 재활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100% 이 이전의 단계로 돌아가는 경우가 물론 많겠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100% 몸의 상태가 제대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3차 예방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 하면은, 장애를 최대한 막고 정상생활로 최대한 재활을 시도하려는 거, 그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번에 있는 사회복귀 활동은 100%의 치료 후에 복귀, 100% 재활, 요런 분위기가 더 어감상 더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답에 가장 가까운 거를 찾자면 단어의 어감 차이로 일단 2번은 뭐 빼도 박도 할 것 없이 100번 양보해봤자 무조건 답인 거고, 재활활동도 맞으나 사회복귀 활동은 조금 애매해서 이게 100%의 몸 상태의 회복을 통한 그 완전 복원인지 아니면 장애 내지는 기능의 최대한 그 복귀, 요거를 말하는 건지가 좀 애매한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중보건학에서 뭐 수치가 나오거나 계산 문제가 나오거나 뭐 단순한계 같은 것들은 그냥 보고서는 그 진짜 0.5초 안에 답이 딱 보이니까 그것만 찍으시면 끝나는데, 요렇게 애매한 게 2개 정도 걸릴 적에는 가장 맞는 답이 뭔지 100번 양보해도 일단 2번은 답이거든요. 근데 3번도 맞는 것 같아서 3번도 의미가 거의 이 3차 예방과 거의 비슷한 부분이어가지고 고민을 하는데, 일단 2번이 너무나 맞는 답이고, 사회복귀 활동이 밑도 끝도 없이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은 100%의 기능을 복구해서, 이 사회복귀 활동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레벨앤클락의 3단계 3차 예방에서는 장애가 생기고 그 장애를 최대한 재활을 통해 가지고 복구를 해서 정상 생활로 복귀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재활의학인데, 재활의학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100% 물론 돌아오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 최대한 기능성 장애를 줄이자는 기능성 장애의 경감, 이런 식으로 교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회 복귀 활동은 너무나 좀 폭이 넓은 애매한 부분이 되고, 100%의 그런 그 기능의 회복,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그 틀린 답이 되는 거죠. 일단 3차 예방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심장마비 경험이 있다거나 중풍에 걸렸다거나 내지는 하다못해 뭐 골절상을 입었어도, 뭐 그 질병은 아니고 사고겠지만 골절상을 입었어도 100% 그 원래대로 돌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질병의 경우에도 100% 돌아오지는 않으니, 어떤 그 사회적인 또는 기능적인, 아니면 그것도 들어가요. 정신적인 재활. 정신적인 재활도 여기에 3차 예방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마음고생을 했다든지 아니면 자신감이 많이 결여됐다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재활을 통해서, 그치만 질병 걸리기 이전 상태로 그대로 다 잊고 돌아가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에서 3번을 틀린 보기로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설명을 지금 뭐 한 5분, 뭐 10분 뭐 이렇게 가까이 하면 쭉 설명을 하면서 막 이만큼 수년간의 해설했던 내용들로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니까는, 그러니까 이제 끄덕끄덕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게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적에는, 아이씨, 2번이야, 3번이야, 뭐야, 뭐 이래가지고서는, 뭐 이러다가, 일단 제껴놔, 이러고 막 딴 거 풀고 하고서는, 딱딱 잘못하면 이제 3번 이래버리면, 그래, 뭐, 재활도 중요한데, 뭐 이러면서 하면은, 그러면 이제 오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해서 절대로 고치지 않고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중시해서 1번 문제를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복원해놓고 그대로 적어놓은 거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최대한 내가 알고 있는 부분은 체크를 하고 나머지 것들을 유추하는 그런 팁이, 그런 테크닉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실은 1번 문제가 우리 수업의 거의 핵심이랄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예요. 질문도 되게 많이 올라왔었고, 설명을 계속 온라인상에서 해드려도 그건 긴가민가 하고 막 이러는 부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2번 보기는 조기 발견, 조기 치료, 이거는 그냥 뭐 완전 빼박으로 정답이고, 그리고 3번이 좀 헷갈리는데, 요 사회복귀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냐. 여기서 3번에서 말하는 사회복귀 활동은 요대로 구글링을 하시거나 아니면 관련 문헌이나 책이나 교재나 다 찾아보시면은 이건 100%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을 회복하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거나 해서 정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질병에 걸리기 전, 걸리고 걸린 후에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100% 기능의 어떤 회복보다는 정상생활로의 복귀, 그 다음에 정신적인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0% 돌아오진 않았지만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재활을 의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레베렌 클락이 굉장히 행복해 하겠죠.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구나. 사람인가요? 레베렌 클락이? 그렇겠죠. 뭐 아무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다. 저는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을. 자, 그 다음에 2번으로 가겠습니다. WHO에서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권장하고 있는 3대 지표. 이것도 완전 쉬운 문제. 우리 단순하기로 그냥 막 외우는 문제, 그리고 나오면은 너무 쉬운 문제, 뭐 이런 건데, 이것도 은근히 질문이 많이 올라오는 거여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제가 이제 단연간 수업을 해오면서, 학교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은 어떤 국시라든가 이런 어떤 당락에 관계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디테일하게 막 딱 떨어지게 공부를 하지 않는데, 우린 또 그게 아니어가지고 한 글자 뭐 어떤, 뭐 사회복귀 활동을 무슨 어떻게 볼 거야 이래가지고 답이 갈리는 마당이기 때문에, 2번 문제도 제가 본 문제고, 말도 문제도 좀 어색하나, 이대로 나왔거든요. WHO에서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권장하고 있는 3대 지표는, 우리는 그렇게 외웠잖아요. 국가 간, 지역 간 3대 보건 지표. 그 다음에 WHO의 3대 보건 지표. WHO의 3대 보건 지표인데, WHO에서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권장하는 아니, 그럴 수가 있다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건 실전입니다, 실전. 이거 완전 실전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 시험장에 갔단 말이죠, 이제. 그래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았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OMR 카드랑 저기랑 무슨 뭐 볼펜이나 이런 거랑 수성사인펜이랑 딱 있는데, 분위기는 싸한데, 그쵸. 책상도 마음에 안 맞고 이러는데, 앞에 중간이 뭐 뒤지지 않은 자리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감독관들 둘이 있는데, 스피커에서는 막, 너 잘못하면 넌 아웃임 이러고 손을 내려야 돼, 이런 통신기기 무슨 핸드폰 꺼서 내 주머니에 넣어놨다는데, 그것까지 막 팔을 거드라는 둥 별거 다 하거든요? 가보셨죠? 팔 다 거드라고 하고, 그것도 막 보고, 팔 내리라고 하고 나 참네. 팔에다가 확 그냥 문신토시를 하고 갈까 그 생각을 다 했는데, 아무튼 시간에 그런 분위기에서 WHO에서 국가 간의 보건 수준을 비교하는데 권장하고 있는 3대 지표 이러면은 이게 국가 간, 지역 간 3대 보건 지표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WHO의 3대 보건 지표인지도 마치 갑자기 흐릿해지면서 멘붕이 오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딴 거 볼 거 없이 여러분들 그냥 외웠던
그대로 뭡니까? 2번에 있는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비례 사망 지수. 자수. 그러네요. 그 다음에 뭐죠? 국가 간, 지역 간 3대 보건지표는 여기서 보통 사망률을 빼고 영아 사망률을 넣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지만 항상 그 문제집을 보시면서 할 적에는 지금 풀이도 없고 정답도 없고 막 이러니까 그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다 생각을 하시고 푸시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질병이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보건의료 체계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요인은 뭐냐? 이것도 제가 좋아서 올린 문제가 아니라 질문이 많이 올라와서 뭐랑 헷갈렸겠습니까? 사회생태학적 모형과 전인적 모형 둘을 헷갈려서 질문이 많이 올라온 거죠. 이것도 선생 없이 우리가 학원이 아니고 시험장이면은 사회생태학적이 맞는 걸까? 전인적이 맞는 걸까? 전인적이 뭔가 전부 다 포함하는 것 같으니까, 그죠? 환경, 생활습관, 생물학적, 보건의료체계,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건 전인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질문이 올라오는 부분인 거죠, 지금. 사회생태학적 모형, 전인적 모형,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질병이 생활습관, 환경 이런 그 전부 생물학적, 심리학적 내지는 사회적, 문화적, 지역사회 환경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는 거를 사회생태학적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건강과 관련된 그런 생태학적 모형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면은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에 생활습관, 환경, 생물학적 특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인적 모형보다는 사회생태학적 모형을 정답으로 고르시는 게 맞다.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이 아주 그 상호 연관적인 인터랙티브하게 생활습관이랑 환경이랑 그 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요인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다 얽혀가지고 돌아가는 거를 이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본다는 거죠. 병원체가 들어와서 면역을 이겨가지고 그냥 질병에 걸린다. 이거보다는 그렇게 면역을 이기기 위해서 어떤 몸 상태와 내지는 습관과 내지는 문화적인 뭐 이런저런 것들이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느냐. 요게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게 말 그대로는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대로 나와 있는 그런 문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공중보건학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인가 싶기도 하긴 한데 아무튼지간에 여러 가지 그 요건들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한다. 사람이 질병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요 사회생태학적 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각각의 사회적, 문화적, 심리적 내지는 무슨 뭐 생활습관이나 환경적 이런 요인들을 하나하나 쫓아 들어가가지고서는 그 뭐 중재하고 관여하고 그것들을 제어할 적에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은 1번으로 정답을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또 1차 보건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또 나옵니다. 1차 보건의료에 관한 사실과 다른 점은 인간 지역사회 보건개발에 중점을 준다.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사회 자립도를 증진한다. 접속성, 침습성에 중점을 준다. 사회적, 경제적, 생산적 삶을 영위한다. 보건문제 인식과 예방, 지역사회 보건을 실시한다. 자, 보기가 5개짜리인데 요거는 제가 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질문이 올라왔던 사진을 찍어가지고 다른 문제집에 있는 문제를 찍어서 올렸던 그런 문제인데 정답은 몇 번이죠 이게? 몇 번이죠? 진짜네? 그렇구나. 1차 보건의료는 뭘 말하는 거죠? 이거, 이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그 1차, 2차, 3차가 아닌 1차 예방이죠. 그죠? 펀더멘탈하고 프라이머리하고 그저 가장 기본적인 베이직한 그런 내용이
그 1차 보건의료죠. 그래서 1차 보건의료는 여기서 일부러 숫자로 썼는데 그냥 1차 보건의료 이렇게 그 교재에서 제가 많이 표현을 했었죠. 이 1차 보건의료는 뭐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그 다음에 그거 있죠. 근접성, 수용성, 균등성, 지속성, 유용성 뭐 해가 쭉 나오는 것들 있죠. 알마타 회의에서 의결한 거. 그래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의료를 제공하자. 사회적, 경제적, 생산적 삶을 전 인류가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보건 수준을 향상을 시키자. 그게 1차 보건의료잖아요. 그러니까 1번 보기에 있는 인간 지역사회 보건개발에 중점을 둔다는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 주민 참여를 유도해서 지역사회 자립도를 증진한다도 맞는 내용입니다. 이건 희귀한 질병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는 아주 기초적인 의약품의 공급이라든지 깨끗한 물의 공급이라든지 방역을 한다든지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 다음에 5번으로 가서 보건문제 인식과 예방방법 등 지역사회 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이것도 맞는 거죠. 보건교육을 통해서 건강행동을 유발할 수가 있다면, 그쵸? 메르스 전에는 우리가 무슨 손을 소독하고 맨날 그랬나? 아닌 거죠. 한번 당하면서 이게 손을 깨끗하게 닦아라. 그러니까 모퉁이만 돌아서면 전부 다 이렇게 원터치로 눌러가지고 나오는 그 알코올 냄새 나는, 소주 냄새 나는 젤 있어가지고 그 손 닦고, 들락날락 가서 손 닦으라고 하고, 공교육도 저기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보건 문제를 인식하고, 예방을 하는 방법들을 교육하고, 그대로 행동을 한 거죠. 이것도 1차 보건의료에 관한 거죠. 바이러스성 질환이 전국을 덮쳐가지고,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전국적으로는 남녀노소, 노약자, 면역력이 약한 사람, 환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손이라도 잘 닦고 하면은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이런 거. 4번의 사회적, 경제적, 생산적 삶을 영위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1, 2, 5번을 다 하는 거고, 접촉성, 침습성에 중점을 준다. 이 접촉성을 갖다가 1차 보건의료에 있는 어떤 수용성이라든지 접근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많이 헷갈려서 답은 4번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고 질문을 올리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질문 게시판이 진짜 한 70페이지 가량 그 페이지가 넘어갔는데 그걸 다 뒤져가지고 제가 지금 찾아낸 문제인데 2번 이상 질문이 있었거든요. 2번, 3번 정도. 이 접촉성, 침습성은 뭐를 하는 거냐면, 침습성은 말 그대로 째고, 꼬매고 하는 그런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차 보건의료는 뭐냐면은, 안전한 물, 환경위생, 내지는 무슨 예방접종, 교육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침습성은 침습적 치료라고 해서 침습적 치료는 뭐냐면은 수술이나 마취나 칼로 째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접촉성은 우리가 보건행정이나 이런 공중보건학 배우면서 하는 어떤 수용 가능한, 접근 가능한 이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컨택트하는 접촉해서 생기는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접촉성은 물리적인 접촉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당연히 틀린 그 내용이어서 3번이 정답이 되는 건데, 이거를, 용어하고 단어에 대한 이해를 살짝 다르게 마음을 먹으면은, 그럼 정답을 다른 데서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침 다른 보기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접촉성과, 일단 침습적 치료, 침습성, 그래서 침습적 치료랑 비침습적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침습적 치료는 이제 방사선 치료나 아니면은 통증 관리하는 이런 것들이 비침습적 치료가 되는데, 그 용어를 알고 계시면은 완전 쉬운 문제. 그러나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살짝 헷갈리게 보시면은 풀 수 없는
틀릴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이 부분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쵸. 달걀을 어떻게 세워? 팍 때려가지고서는 찌그러뜨려가지고 세우면 이건 쉬운 건데, 그전에는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침습적 치료, 그 다음에 그 접촉성, 이거, 물리적인 접촉, 그 다음에 침습적 치료는 칼로 째거나 수술하거나 하는 그런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1차 보건의료하고는 거리가 좀 있다. 그래서 문제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에서도 사실과 다른 점은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된 거죠. 물론 1차 보건의료에 이런 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다른 보기들에 비해서는 가장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환경위생, 안전한 물의 공급, 뭐 이 예방 주사, 예방 접종 이런 것들이니까 예방 주사도 뭐 접촉성이고 침습적 치료에 들어가지 않나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본인이 믿는 대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그 어떤 본인의 주관이 뚜렷하면은 뭐 더 이상 더 들을 말씀은 없는데, 일단 우리는 이 어떤 나의 그 주관이라든가 어떤 그 나의 그 어떤 잘난 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버리고 문제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보기 5개 중에서 가장 먼 거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접촉성과 침습성으로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건의료 인력입니다. 인력.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돼서 1번 보기 보시면은 여기도 문제가 가장 옳은 것은이죠. 문제가 항상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장 옳은 것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장 어쩌고. 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그 한 2-3개 정도는 비슷한 것들도 있으나 그 중에서 가장 멀거나 가장 가까운 걸 고르라는 거죠. 지금 보건의료는 필수적으로 단기 계획이 중요하다. 보건의료는 단기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보건의료 인력과 관련된 설명인데 인력도 마찬가지여서 하루아침에 무슨 뭐 한 6개월 과정 막 딱 끝내고 가가지고서는 보건의료 인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다 국시를 봐야 되고 그 면허증을 취득해야 되고 막 이런 거니까. 보건의료는 최첨단 기술을 필요로 하므로 기술 집약적이다. 보건의료는 최첨단 기술이 포함이 되긴 하지만 보건의료는 그 1차 보건의료처럼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이나 환경위생이나 보건교육이나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최첨단이 아닌 것들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첨단 기술은 포함은 되지만 이게 아주 일부분이다. 3번 보건의료는 다양한 인력이 필요하므로 팀 접근이 전제된다. 이거죠, 이거. 많이 헷갈려서 오답을 고르는 게 바로 이 3번 보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3번이라 생각하는데 4번이 왜 답이 되는지가 궁금하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대로 질문글을 올리자면 저는 3번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4번이 답이랍니다. 왜 4번이 답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세요. 이렇게 갈매기 이렇게 질문이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대로. 그렇죠. 팀 접근이 전제가 되고 다양한 기술 인력이 필요하고 맞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4번 보시면은 보건의료는 질이 중요하므로 인력의 질이 최우선이다. 인력의 질이 최우선. 자, 5번 4번으로 갈게요. 보건의료는 인력 정책을 필요에 의해 산출되므로 국가 간의 차이가 없다. 뭐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가장 옳은 거는 그럼 3번 아니면 4번인데 보건의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질이다, 질. 의료 인력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거의 보건의료 이쪽에서 그 비용적인 측면에서 한 70% 정도가 인력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는 통계가 잡히거든요. 요 70%가 보건의료 인력의 질. 거기 5번 문제 다시 보시면 인력과 관련된 설명. 인력은 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4번을 정답으로 고를 수 있다. 3번도 틀리지 않다. 그러나
팀 접근이 전제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일단 질이 좋은 인력이 팀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보건의료는 기본적이고 폭넓은 그런 전반적인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서는 우수한 질을 가진 그런 인력이 있는 것이 좀 더 중요하겠다. 여기서 좀 더 또는 가장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보건의료 시스템 투입에서 70% 정도, 비용의 70%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인력의 질입니다. 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가장 옳은 거,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하고 기로에 섰을 적에 어떻게 이해하고 4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지, 팀 접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의료인의 그 질, 인력의 질,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 국가고시를 통해 가지고서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뭐 의사 간호사만 있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임상병리사도 있고 치의생사도 있고 뭐 야간사도 있고 뭐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전부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어떤 퀄리티, 어느 적정선 이상 교육을 받고 시험을 치르고 60점 이상 뭐 그 점수를 득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이 최우선이고, 그런 사람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팀으로 접근하면 또 좋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뭐가 선이고 뭐가 훈지, 그런 식으로까지 따져보시면은 5번 문제도 이해하면서 풀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많이 내려놓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쵸? 아시겠죠? 이게 지금 이 문제집을, 이 얇은 이 문제집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책과 이런 검색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답을 골라내 가지고, 물론 여기서도 틀린 답이 있을지 오답이 있을지 어떨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단연간 그 해설과 답과 그 계속 반복해 오면서 굉장히 정제된 그런 부분들만 골라놓은 거기 때문에 이대로 이해를 하시고 답을 고르시면 그러면 굉장히 아마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하고 6번 문제. 6번 문제도 그 이론 시간에 그 최근에 강조를 해서 막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또 질문도 많이 올라오고, 199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에서 건강의 의미의 추가한 내용은 뭐냐. 문제 자체는 뭐 쉽죠. 정답이 몇 번이죠 이게? 3번에 스피리추얼 헬스, 영적 건강이죠. 스피리추얼 웰빙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질문이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 그러면 이 영적 건강이 지금 WHO의 건강의 정의에 포함이 되느냐 하면 아니라는 거죠. 1998년이 WHO 창립 50주년 그 되는 해였고, 그때 건강에 대한 현대적인 정의, WHO에서 기획이랄까 아니면 뭔가 캠페인이랄까 아니면 50주년 됐으니까 뭔가 건강의 정의를 재해석해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하자. 창립 총회에서 그래가지고 현대적 정의에 스피리추얼 웰빙, 스피리추얼 헬스가 포함이 돼서 98년에 발표를 한 거지, 이게 WHO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그 주된 가장 굵은 줄기 건강의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1998년에 창립 50주년 기념해가지고선 현대적 정의에 얘를 집어넣은 거지, WHO에서 얘기하는 걔네들의 가장 큰 모토인 건강의 정의에는 영적 건강이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꼼꼼하게 보시고 그 문제에 맞춰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해서 늘 드리는 말씀이, WHO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보시라 하면은 그 인도풍의 할머니인가 할아버지인가, 그쵸,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남녀 성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아무튼 노인분 얼굴하고 그 옆에 헬스 이지 해가지고 쫙 나와 있죠. 거기에 스피리추얼 헬스는 없습니다. 그건 아무 때나 들어가 보셔도 상관없다
건강의 정의 자체가 바뀐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설을 하시면 되겠고, 7번으로 가겠습니다. 7번 문제도 요거는 시사성이 있어서 앞으로도 또 비슷한 문제 또는 같은 문제, 유사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한, 보건복지부가 전국민 의료 활성 사업 서비스를 목표로 추진한 사업 중에서 IT 기준 의료 서비스로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게, 언제 어디서든 이러면은 유비쿼터스, 그래가지고서는 유비쿼터스가 뭐 그런 뜻이라면서요. 평생 건강을 관리한 시스템을 일컫는 용어는 4번의 유헬스다. 그쵸? 이거는 풀어보신 많은 문제죠. 근데 이제 3번에 있는 이헬스는 어떤 개념이냐 해가지고 질문도 올라오고 막 하는 부분이어서 이 문제를 넣었습니다. 일단 1번에 있는 전자건강기록, 전자정보기록, 그 다음에 5번에 있는 원스톱 헬스케어, 이런 것들은 다 예전 그런 개념들이고, 예전이라고 해봤자 정말 얼마 안 된 것이 뭐냐면, 제가 예전에 병원 근무할 적에도 초창기 때 어땠냐면은 간호사들이 막 캡을 쓰고 조무사들은 안 쓰고, 요즘은 간호사가 캡을 쓰고 있는 병원이 아마 없죠. 다 벗고 있죠. 근데 간호사는 항상 캡을 쓰고, 그리고 똑같은 옷을 입었는데 캡을 안 쓴 사람은 간호조무사고 뭐 이런 식으로 막 구분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랬다가 다 모르는구나. 지금 얼마나 어리면은 그쵸. 아무튼 그거는 내봤나? 시내버스 탈 적에 이렇게 회수권 같은 건 냈어요? 그것도 모르는구나. 다 카드로 찍고, 내가 눈 뜬 세상은 전부 다 카드로, 버스 카드를 찍은 세상. 토큰, 회수권. 응팔 같은 건 봤죠? 공감이 안 듣겠구만. 참, 아유, 정말. 그랬던 시절에 어땠냐면, 종합병원에서 환자들도 막 외래 많고 원무 카페 많고 그러는데, 그 외래를 계속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누구냐 하면은 차트를 들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원내 방송으로는 누구누구 선생님 몇 번 이런 방송에 계속 나오고, 또 여기다가 가운 주머니에다가 삐삐를 차고 다니고, 삐삐를 보고 번호가 찍혀 있으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그게 이제 콜을 하는 거죠.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겠지만, 요즘에도 원내 삐삐는 아마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아무튼지간에 차트를 들고 간호사나 조무사나 아니면 의무기록실 직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었어요. 전산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의무기록실에 그 병원에 내원했거나 입원했던 환자들의 차트들이 쫙 꼽혀 있고, 그 환자가 오거나 그 환자 차트가 필요하면은 의사선생님이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의무기록실에 전화를 해서 가져오게 하거나, 급하면은 간호사가 뛰어가서 들고 가거나, 그래가지고 외래 앞에는 차트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서로 부딪히고 막 이러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 있었다가, 전자건강기록, 전자정보기록 내지는 OHC 이런 개념들이 조금씩 도입되고, 예전에 흑백 화면으로 하는 그런 무슨 뭐 코볼 프로그램, 포트란 프로 이런 걸로 해가지고서는 전산화가 조금 일부 되면서 전산화된 그 차트들을 그 단말기로 공유하게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 전에 차트가 이렇게 무선, 도시락 가방 같은 데 딱 집어넣으면은 그게 천적으로 막 차트가 움직이고 막 이렇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것도 웃기는 거죠. 이게 병원에 이렇게 앉아있으면, 대기하고 있으면은 입원실이고 외래고 간에 원무과고 간에 이 위에 무슨 레일 같은 게 있어가지고 글로 뭐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건 또 보신 적이 있는 모양이지? 그랬다가 이제는 IT 강국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IT 기반 그런 단말기들을 다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낙도건 어디서건 간에 전부 다 이 원격 진료 또는 원격 처방 이런 것들을 다 받게 하자 해서 유비쿼터스 헬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헬스라는 게 뭐냐면 이 헬스하고 유 헬스하고 구분을 정확하게 여기서 딱 개념을 잡으시고, 앞으로 이 헬스나 유 헬스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은 무조건 이 오늘 들은 개념에 기반을 해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도록. 자,
유비쿼터스 헬스케어는, 유헬스는, 얘는, 예, 소비자가 주체가 되는 거예요. 의료 최종 소비자, 환자가 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인이 되는. 그러니까 소비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 둘 다 IT 기반이고, 유헬스는 원격 진료와 원격 처방, 실시간 의료 상담. 그런데 주체는 누구냐 하면, 포커스는 어디? 이 맞춤형 건강이기 때문에 의료 최종 소비자, 환자가 되는 거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시스템도 거의 같고. 그런데 이헬스는 뭐냐 하면, 유헬스가 소비자, 최종 소비자.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엔드 유저. 끝에 있는 소비자가 주체면, 이헬스는 이거를 전체 다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이헬스가 유헬스를 포함하고 있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뭐냐면은 진료 정보, 통계 이런 것들을 다 아우르는 게 그러니까 얘는 이헬스는 엔드 유저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IT 기반으로 한 어떤 의료 자료나 의료 정보나 이런 통계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관리하고 조절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보시면은 좋다. 다시 진료 정보나 통계나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ULC에서는 공유하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치? 내가 어떤 상단 벽지 낙도에 있어가지고 단말기랑 아니면 간단한 이렇게 혈압 측정하는 거 아니면 혈당 측정하는 거 놓고서는 의사랑 1대1로 저기를 해가지고서는 혈당 보여주고 그 혈압이나 혈당 보고서 의사가 처방을 내려주고 약을 이렇게 보내줄 테니까 그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라. 이거는 ULS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고, ELS는 이런 각각의 소비자들의 의료 정보나 이런 모든 데이터들을 모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떤 보건의료나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으로. 얘가 최근에 나온 개념이고 얘가 먼저 나온 개념이에요. 둘 다 최근 개념이긴 한데 ULS가 먼저 나온 거고 ELS가 나중 나온 개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시 ULS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그런 헬스케어면 ELS는 똑같죠. IT 기반으로 한 인터넷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하는 거? 진료 정보 같은 것들을 교류하고 어떤 그런 이 유헬스를 지원할 수 있는, ELS가 유헬스를 지원할 수 있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ELS의 기반 하에서 유헬스를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 여기에는 얘가 서버고 얘가 단말기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얘가 더 큰 범위입니다. 얘의 자료들이 전부 다 일로 들어가가지고서는 제어하고 통계 내고 진료 정보 같은 거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얘는 일반적으로 주체 측에 대한 그런 내용일 수가 있고, 얘는 소비자 쪽, 엔드 유저 쪽, 환자 쪽 개념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나중에 나온 좀 더 신개념, 얘가 조금 먼저 나온 개념. 지금 우리 실시하고 있는 원격 진료 뭐 이런 것들 실시하고 뭐 한다고 해서 의사협회에서 막 반대하고 뭐 막 진료의 질이 떨어진다 그러고 막 저기 했는데, 아무튼 수가가 떨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러저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US 반대하는 그런 데모도 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파업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무튼 실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헬스는 이 ULC에서 여러 진료 정보나 이런 데이터들이 모여지고 그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병원 간의 교류도 할 수 있고, 그걸 가지고 얘를 좀 더 충실하게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헬스다라고 보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이헬스에 대한 문제는 아직 없었고 보기에만 간혹 등장하는 거기 때문에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나오면은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무슨 뭐 앞에 있었던 뭐 여러 가지 개념들 있잖아요. 그 OCR 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오더스 커뮤니케이션 시스템 이래가지고서는 환자들 먹는 식사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아니면 의사가 내린 그 처방전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하나의 서버에 넣어가지고서는 이 전산을 뽑아내고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뭐 흑백으로 뽑아내고 그래픽 같은 거 후지고 막 이래가지고 되게 우울한 그런 그 전표지 같은 거 뽑아가지고 막 들고 돌아다니고 막 코드화 시켜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러지 않고 화상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랑 다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많이 발전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8번 문제까지 보고서는 쉬겠습니다. 다음 중 1차 예방에 관한 대책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거는 뭐죠? 건강검진, 건강증진, 보건교육, 뭐죠? 1번의 건강검진이죠. 검진은 2차 예방에 들어가는 겁니다. 2차 예방. 2차 예방은 질병에 걸린 불현성 또는 발현성 감염기를 2차 예방에 속하는 거니까. 그리고 1차 예방은 기능 파탄이 되기 전에 또는 병에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해서 환경 개선하고 보건교육하고,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는 예방접종을 하고, 예방접종도 1차 예방에서 백신도 나온 김에 두 가지가 있었죠. 적극적 예방하고 소극적 예방하고의 백신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적극적 예방의 백신은 백신 종류가 나만 계속 수업을 하니까 나만 혼자 외워가지고 왜 대답을 안 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적극적은 항원을 주입하는 거죠. 항원을. 소극적 백신은 항체를, 그쵸. 왜 그런 거죠? 항체는 만들어져 있는 항체를 넣어주니까 대상자가, 환자가 또는 숙주가 내가 아무 노력 없이 항체를 득하는 거니까 소극적인 예방이 되는 거고, 항원은 얘가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통해서 내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이 더 있는 거죠. 항체를 만들어야 되는 하나의 과정이 더 있으니까 적극적인 예방의 백신에 속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나만 여러 번 한 거고, 여러분들은 처음 들었을 수도 있고 뭐 들었지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한 번 듣고 기억이 나면 그게 무슨 사람이야, 컴퓨터도 아니고. 그렇죠. 한 번 듣고 우리가 다 기억할 것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거죠. 무한 반복. 시험지를 받았는데 봤는데 책에 있는데 책의 어느 부분인지도 아는데 오른쪽 페이지의 상단인지 중단인지 하단인지도 아는데 근데 기억은 안 나. 그래서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뭘 알겠어? 계속 반복해서 확인하는, 무조건 확인하는, 이게 무슨 고구마같이 꽉 막힌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꽉 막혀도 할 수 없다. 계속 반복해가지고 실전에서 문제를 만났을 적에 답을 찾아야 되겠다 라는 겁니다. 9번은 쉬었다 들어와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